아래층인데. 자,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리액션에 R을 아래 첨자를 이렇게 쓴 거, 이게 R 돼 있죠, R. 이게 이제 리액션을 줄임말이고요. H라고 쓰고 이 물리량을 뭐라고 읽냐면 엔탈피라고 읽어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슬쩍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델타는 변화량이라서 체인지. 그래서 원래 표현은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반응 엔탈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발음 그대로 읽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선 이게 뭔지 한번 슬쩍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1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A, BB, CC, DD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델타 HR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C의 HC, D의 HD 빼기 뭐 괄호 열고 A의 엔탈피 A, B의 엔탈피 B. 이렇게 정의된 게 바로 이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이다, 반응이다 라는 말을 쓰는 순간 누구와 누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세상 모든 변화가 다 반응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냥 아주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반응이라고까지 얘기는 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물리적 변화에서는 이렇게 뭐 물질적 구성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면 아예 물질 구성이 달라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를 반응 엔탈피 차이,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B 이게 지금 지금 누구예요? 반응물 쪽이죠? 깨달았다. 그리고 여기에 C하고 D를 보면 이 아이는 참 멋있는 생성물 쪽이죠? 그치 뭐야? 그래서 이게 세모를 보면, 여러분 세모는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변화량을 항상 어떻게 정의해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것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겠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게 이게 바로 반응 엔탈피다. 그다음 그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기 이제 뭐냐면 에너지의 한 종류예요. 에너지. 네, 뭐 내부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뭐 위치 에너지라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그런 식의 모든 에너지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항상 뭐가 성립하게 돼 있냐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게 돼 있죠.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이런 식으로 화학 양론 계수를 이렇게 고려해 주어야 해요.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질량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죠? 물질의 양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죠? 정확한 비례 관계죠. 그래서 휘발유 뭐 1리터에 1,500원이다. 그럼 2리터면 3,000원. 무슨 말 알겠어요?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딱 비례해서 돈을 내죠. 이유가 뭐냐?
그 에너지하고 물질량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비례하는 관계를 각 물질의 엔탈피에다가 이 반응에 관여하는 그 화학양도 개수만큼 배수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의 전체 에너지 변화까지 에너지 보존에 입각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AA, BB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정리되는 게 반응 엔탈피 변화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난데부터 엔탈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엔탈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부터 이제 좀 공부를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연력학을 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누가 보고 있어? 훈이. 오, 재윤스. 임재윤이요? 재윤스. 재윤이라. 오, 재윤아 보고 싶어요. 재윤아 소리 잘 들려요? 재윤아. 재윤아 집에서 애니 봐. 재윤이 제발 오지 마. 재윤아 보고 싶어 너. 재윤아 판소리 정리한 거 잘 봤어. 여기 나 말고 참고가 없어. 어디 갔어? 승훈. 친구 안 왔잖아. 재윤아 잘 들려요? 그래 그래. 반가워. 재윤이한테 그래. 올 거냐고 물어봐 좋았어. 주세요. 그래요. 재윤아 그래요.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집에 있는 걸 보니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 그래요. 저 오늘 늦어서 그래요. 알아 괜찮아요. 재윤이네 집이 어디예요? 상동 힐스테이트요. 산동반도요? 상동 힐스테이트. 여기 상등반도. 그래? 상등반도. 그래? 나 상동 힐스테이트. 그래. 알았어.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재윤아. 그래, 보고 싶었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좋아. 열심히 공부한 재윤이 최고. 이 마이를 만들면 재윤이한테 맞아. 자, 봅시다. 아이고. 산둥반도는 어딘 줄 알아요? 중국이요. 네, 서해에서 바다 건너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둥반도. 재윤이 고향. 그래요? 누나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자, 봅시다. 어쨌건. 자, 그래서 요거고 요게 이제 그 반응 엔탈피를 이렇게 정의한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에서 파생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깁스 에너지를 알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라는 걸 따라 알아야 되는데 뭐 아직 연력학을 심하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러려냐고 요 정도 수준만 이해해도 이 관련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그렇다면 난데없이 등장한 이 엔탈피. 이 엔탈피가 뭐냐? 이 엔탈피는 바로 이겁니다. 등, 앞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변화가 엔탈피 변화입니다. 좋아. 자, 쓰시고. 네. 탈피 변화 줄여서 델타 H가 상관없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말이 바로 첫 번째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이 등압 과정은 이게 그 특별한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써가지고 그야말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여기 특별한 장치라고 했는데 사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장치 이름이 피스톤.
바로 이제 피스톤 장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PEX라고 썼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PX. 외부 압력. 원래 뭐 줄임말이에요? 익스터널.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external pressure.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외부 압력. 그래서 외부 압력을 이렇게 P 쓰고 아래 첨자에 EX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PEX 아니고요. external pressure.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여러분들이 만날 모든 물리학 책에 뭐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을 항상 이렇게 쓰는데 이때 이제 외부 압력이 만약에 얘가 뭐 일정하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 있는 피스톤이 스토프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저 피스톤이 스토프 그러면 저 외부 압력의 알짜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짜임이 가해지지 않는 거죠. 그걸로부터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부도 이와 같이 일정하구나. 뭐 이렇게 일정 그러니까 내부가 지우가 됐어. 바로 이제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게 일정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관찰하고 싶다. 고 하면 등합 과정이지. 무슨 말이겠죠? 등합 과정인데 이게 등합 과정인데 이 등합 과정이라고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건 꼭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도 등합 과정인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등합 과정이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어떻게 광범위한 거냐? 자, 바로 우리 일상생활. 자,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면 그래 신재? 아니 신혁이? 신혁? 그다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그런가요? 신재. 그런가요? 나쁜 사람이죠 신재. 그럼 꼭 그래 솔직한 친구죠? 이 신재. 그런가? 솔직한 사람이죠. 네, 어쨌건 그래서 여기 이제 신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혁이가 짠. 오, 그리고 나니 하리보가 돼버렸네요. 자, 이제 뭐냐면 얘는 잘생긴 신혁. 신혁이. 자, 그래서 이제 신혁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막 웃고 있어요. 배도 볼록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 젖꼭지도 이렇게 있고. 왜 신혁 없어요? 신혁이 있잖아. 뭐 있는 걸 어떡하라고 요새 다 있죠. 다 있는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신혁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신혁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메르센 그렇죠. 뭐 이렇게 집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원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어디 있어요? 바깥에. 대한민국 좀 넓게 지구. 바로 지구에 있죠. 지구에 있죠. 그럼 지구에서는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죠. 맞나요? 이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은근히 약한 힘이에요, 강한 힘이에요? 강해요. 은근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대기압의 기준이 되는 압력 1 ATM. 요거 이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정의. 기체하면서 얘기했잖아요. 101325 바로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면적이 좀 넓긴 해. 그래서 이제 면적이 1m니까 꽤 넙대대한 이제 그 뭐냐면은 돗자리거든. 넙대대한 돗자리에 한 10만 뉴턴 정도 이제 가하게 되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게 예를 들면은 뭐냐면 이게 70 뉴턴으로 1m 끌고 가면 이게 무슨 줄이에요? 70줄이잖아요. 이 정도면 뭘 할 수도 있을까요? 이 정도면 사람이 죽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죽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총이죠, 총. 탕 쏘면 총알이 뽕 나오잖아요. 뭐 5.56mm 이제 소총 이런 게 아니더라도 권총탄 있잖아요. 그 정도 에너지가 이 정도 되거든요. 권총탄을 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로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 사람? 죽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에너지는 아니지만 이게 힘의 크기로 본다면 이게 작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요. 그럼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힘을 팍 주면 이렇게 뿌죽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푸죽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한테 10만 뉴턴을 탁 하고 있는데 얘는 뻔뻔하게 잘 살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고. 바로 이렇게 10만 뉴턴으로 눌러도 이 안에서 똑같이 어떻게 10만 뉴턴으로 이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해서 요 껍데기죠. 껍데기를 중심으로는 알자 힘이 어떻게 된다? 알자 힘이 없으니까 10만 뉴턴으로 눌러도 이 이상의 형태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 환경에 놓여 있는데 지구가 은근히 센 힘으로 누르는데 그럼에도 나의 거중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내 내부에서도 이렇게 떠받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 대기압이라는 게 수식으로 마구마구 바뀌어요. 되게 일정해요. 되게 비슷비슷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압력도 항상 또 똑같이 유지가 되는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요런 상황 또한 등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그릇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물이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역시 지구에 있죠, 지구. 지구에 있다면 역시 또 여기에 뭐가 가해지고 있겠어요? 당연히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겠죠? 이 강력한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으나 물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뭐 딱히 뭐 변화 있어요? 그냥 계속 물이에요. 계속 물이잖아요. 이 말은 이 안쪽도 대기압과 등압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샘플 A가 있습니다. 여기에 샘플 B가 있습니다. 요거 부어서 반응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샘플 A, 샘플 B 화학 반응 전부 다 어디서 시키고 있죠? 역시나 우리 지구에서 시키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지구.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과정 역시 등압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친구들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를 했어요. 무슨 과정이? 등압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어느 날 집에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무슨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압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그냥 웬만하면 다 등압 조건이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그 등압 과정에서 들락날락한 열적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들락날락한 열적 현상을 뭐로 표현한다? 엔탈피 변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 수리적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리적 증명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때 연력학은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연력학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요 현상, 요 사실 자체만 꼭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보통의 환경에서 특정한 모든 열량은 그래서 뭐다? 그냥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에 뭐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 뭐 열이 나오네, 열이 들어가네 이 말까지는 알겠지만 왜 그 발열 반응이라고 할 때 엔탈피 변화가 음수냐? 왜 그 흡열 반응이라고 할 때 엔탈피 변화가 양수냐?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을 엔탈피로 화학에서 주로 표현하느냐? 면 이유가 바로 저거기 때문이에요. 자, 화학자 역시 지구에서 실험하는데 등압 과정이 아무래도 실험하기 편하겠어요? 안 등압 과정이 실험하기 편하겠어요? 화학자 입장에서 실험할 때 당연히 등압 과정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지구에서 대충 늘어놓고 실험하기가 다 등압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화학자 입장에서 혹은 물리학자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 특히나 연력학적 데이터를 축적을 했을 때 그게 엔탈피일 가능성이 거의 99.9%인 거지.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열량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 엔탈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 자, 그럼 이거 됐고 자, 있습니다. 이야. 자, 세 번째 열량의 열의 어머나 열의 이동 방향. 자, 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수정하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 시서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서템이 뭐예요? 개는 번역이고요. 시스템이고. 오, 나쁘지 않아요? 바로 이제 뭐냐면 시스템은 연구자의 인터리스트. 저 인터리스트를 다른 말로 관심이요. 여기 있어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그 영역까지를 그걸 시스템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 시스템에 이렇게 있는 서라운딩 풀네임으로 쓸까? 그래서 뭐 이 녀석 개 좋고요. 그다음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서라운딩.
서라운딩이 뭐예요? 서라운딩이 뭐예요? 주위. 자, 서라운딩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 주위, 주변 이렇게 번역하는데 뜻이 뭐예요? 바로 뜻은 not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아닌 것이 서라운딩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둘은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둘은 교집합이 없어요. 서로 소외하겠죠? 그러니까 이진법에서 0과 1 사이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서라운딩은 시스템이 아닌 걸로 정의합니다. 이때 아니지. 이때 이 누굽니까? 신유. 아, 신혁입니다. 신혁이라고요? 그래. 그래, 앞으로 그리는 모든 사람은 신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누구냐? 생각하는 신혁, 알겠죠? 생신. 생각하는 신혁. 신혁이가 지금 이렇게 어잉 하고 이제 귀엽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완전 귀여워요? 신혁이 완전 예뻐요? 아, 그래요? 신혁아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죠. 생각하는 신혁.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신혁의 역할이 뭘까요? 관찰. 바로 이분이 연구자십니다. 저분이 연구자십니다. 생각하는 신혁이가 여기서 연구자다. 아니, 마치 뭐 공중부양하는 것 같으니까 의자를 하나 그려줍시다. 짠. 좋아.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영역이 어디라고요? 시스템.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영역이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그 연구자는 어디에 있어요? 주위. 서라운딩에 있다는 것. 자기는 관심이 아닌 거. 이게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연구자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 서라운딩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놀랍게도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 연구자는 시스템의 정보를 직접 알기 어렵습니다. 약간 부드럽게 어렵다라고 썼고요. 정확하게는 시스템의 정보를 직접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거 불가능합니다. 자, 연구자가 지금 서라운딩에 있죠. 서라운딩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느끼면 안 돼요? 실제로 느끼면 이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실험하는데 막 200기압 300도씨 뭐 이렇게 반응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연구자가 실제 직접 느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적으로 연구자는 절대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관찰하는 건 그래서 결국 무조건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에요? 무조건 간접 경험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구자는 간접 경험이에요. 네, 여기 준다. 시켜줄게요. 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오직 서라운딩의 변화만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라운딩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라운딩의 변화만 저 연구자가 직접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들어있는 자신 주변 서라운딩의 변화로부터 시스템의 변화를 짐작하는 겁니다. 왜냐? 보통의 경우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상호작용하니까요. 저 상황 아시겠죠? 예? 저 상황 알겠죠?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첫 번째 1 엑소더미. 자, 액도더믹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액도더믹 우리말 번역. 액도더믹 얘가 우리말로 발열루입니다. 발열루.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발 이게 엑소 이건데 얘가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얘가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그리고 여기에 열 이건 썸 이게 열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열이 밖으로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알겠죠? 열이 밖으로. 뭐 세 명이나 보고 있어? 누구야? 박지용, 임재정. 이것도 저기 발림동 친구들이 또 보고 있네요. 발림동에도 박지용이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박지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 발림동 박지용도 피카송이고요. 거제도 박지용도 피카송. 그래요? 지용아 인사 한번 하세요. 지용아 안녕 해주세요. 자. 지용아 안녕 해주세요. 같은 학교잖아요. 지용아 안녕 해주세요. 지용 안녕. 그렇지. 그렇지. 자, 지용아, 지용이도 인사 좀 해줘요. 그래요. 지용이도 지용 안녕 한번 해주세요. 라이브 방송을 타고. 그런가요? 지용이 인사가 없다. 지용. 백지 취향 확보한 거 말해. 소리야. 맨날 비엘 먹고. 선수도 시험하면서 비엘 먹. 지용? 지용이 없어요? 지용이 답이 없는데? 그래? 쑥스러워서요? 그런가요? 아니면 이거 트롯만 넣고 뭐 게임 중계 보고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지용이 답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저기 저 누구냐? 저기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커밍아웃 해준 지용 고마워요. 그래요. 역시 좋아요. 자, 3명이나 보다니 좋습니다. 자, 우선 요거 보시면 자, 첫 번째 엑소더믹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발열.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얘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한 것입니다. 요거를 발열루 알겠죠? 발열루.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여기 있고 서라운딩이 여기 있으면 시스템에서 뭔가 사단이 벌어졌겠지, 그지? 그럼 그것 때문에 여기서 서라운딩 쪽으로 열이 이동한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엑소더믹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을 했다면 이때 시스템의 열 함유량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시스템의 열 함유량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했을 테니까요. 그걸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Q 시서템 음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선 쓰시고 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요거 연력학은 그것의 표현 대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력학의 표현 대상으로 할까? 그래. 연력학의 서술 대상 서술이라 하자. 은 시스템입니다. 연력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누구를 서술하는 거냐면 인간이 시스템을 서술하는 방식이 그게 연력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연력학에서 언급하는 모든 함수 역시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누구? 시스템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시스템에 Q라고 한 것 요게 뭐냐? 바로 열량의 변화량을 Q라고 쓴 겁니다. 열량의 변화량을 Q라고 쓴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Q 시스템은 지금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열량의 변화량이라는 뜻으로 Q 시스템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열량의 변화량 얘를 simply 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이란 말을 써야 안 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이란 말을 쓰는데 그 열이란 말이 원래 표현의 사실은 줄임말이라는 겁니다. 원래 표현은 열량의 변화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량의 변화량이 원래 있는 개념이고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자연과학에서 Q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어차피 변화라는 게 음수면 이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요거는 감소를 의미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짜잔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등압 과정일 때. 증명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정하신다면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바로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랑 등압 과정이라고 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소더믹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어떻게 된다?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가 감소한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라운딩에 포함된 저 관찰자는 온도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 이 시스템이 뱉어놓은 열을 누가 가져갔어요? 서라운딩이 가져갔죠? 그러면 서라운딩이 가져간 그 열, 서라운딩이 가져간 열이 누구의 온도를 올리겠어요? 시스템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서라운딩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서라운딩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차가워진다고 얘기해요? 따뜻해진다고 얘기해요? 따뜻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뭐냐면 발열 반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핫팩이라는 물건이잖아요. 핫팩 전형적으로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핫팩 안에서. 그럼 핫팩 안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진짜로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 뜨끈뜨끈은 누가 뜨끈뜨끈한 거냐고요? 서라운딩이 뜨끈뜨끈한 거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스템이 뜨끈뜨끈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핫팩에서 발열 반응이 돼서 뜨끈뜨끈해졌어요. 이때 시스템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온도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기 때문에 시스템의 온도가 뭔지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자, 뭐 발열 반응이랍시고 이렇게 핫팩을 주물주물 했더니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그래서 따뜻하네요. 따뜻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따뜻한데 이건 누가 따뜻한 거지? 아, 내가 따뜻하지. 이렇게 따뜻한 말이에요. 그럼 따뜻해. 그러면 그냥 공짜로 따뜻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 나한테 열을 줘서 따뜻한 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줬을까? 아, 이 핫팩 안에 있는 이 케미컬 리액션이 나한테 열량을 줬나 보다. 그러면 이 케미컬 리액션이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는 증가해야 되겠어? 감소해야 되겠어? 감소하겠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표현 방식을 뭐라고? 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그 측정을 하는 그 온도라는 건 철저하게 서라운딩의 온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다음 여기 이제 준다. 준비해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쑥쑥쑥쑥.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열우 말고 무슨 열우 있어요? 흡열우 있지요. 흡열우. 자, 흡열우는 영어로 엔도입니다. 엔도. 엔도입니다. 엔도. 그래서 여기서 다른 표현은 다 같고 엔도란 말이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 이 뜻은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이걸 흡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열이 이동한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열이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의 열 함량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걸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Q 시스템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양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이라고 하는 건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열의 본말은 열량의 변화량. 알겠죠? 그걸 열이라고 줄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량이 증가한다 라고 해야 뭔가 많아진 거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 이 측정을 등압 과정에서 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관찰자는
온도 뭐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온도 감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서라운딩의 열량이 줄었기 때문에 서라운딩에 포함된 사람은 서라운딩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열 흡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 좋아. 예전에 엑소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있었죠. 뭐 있긴 해체는 안 했죠. 공식 해체 이런 건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많이 줬댔죠. 그 몇 명 막 사고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외국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 같긴 하던데. 올리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예. 근데 이미 한국 사람 중에 엑소 팬이 한국은 뭐 워낙 다이내믹해서요. 뭐 엑소가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을걸요? 엑소가 누구야 이런 사람도 많을걸요? 피카송 엑소 알아요? 피카송이 아는구나. 피카송이 알 정도. 우성아 피카송 알아? 아 들어봤어요? 그래. 이 블랙핑크 모르잖아. 네. 블랙핑크 들어봤어. 블랙핑크요? 블랙핑크는 나도 그 이름을 하도 들어봐서 알아요. 근데 그 블랙핑크가 옆으로 지나가도 누군지 모를 거야 나. 여기 지나가도 몇 명은 광고판에서 아주 많이 봐서 제니 씨 얼굴 정도는 알아요. 광고판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딸들이 하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는데 나머지 멤버는 옆에 지나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건데 대신 이제 워낙 뉴스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아는 거고. 사실 엑소라고 하는 그룹도 내가 관심 있는 그룹이겠어요? 전혀 관심 없는 그룹이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내가 실제로 봐서 알게 된 거예요. 엑소 만났던 얘기 해줬어요? 그 SM 본사가 지금은 강남구청, 서울에 가면 강남구라는 구가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강남구청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SM 본사가 이전을 했어요.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SM 본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압구정동에 있었어요. 압구정동과 청담동 사이. 대한민국의 가장 그 욕망과 자본이 끌어넘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안 가봤어도 막 뭐 각종 매체에서 들어봤을 뭐 그런 곳인데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가보면 다 똑같이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압구정동과 청담동 사이에 아주 큰 백화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그 압구정동의 상징과 같은 백화점이 있어요. 그 옆에 그 조그만 진짜로 간판도 없는 건물이 SM 본사였어요. 간판도 없었어요. 간판도 없어. 그래서 여기가 SM 본사인 걸 내가 그 압구정동, 청담동 가면서 알았던 건 거기에 난데없이 그 지만이만한 여자아이들이 막 중국인 팬, 일본인 팬 이런 애들이 쫙 서서 거기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바람에 여기가 SM, 내가 맨날 보던 이 건물이 SM 본사였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SM 본사에는 간판도 없었어요. 그 SM 본사가 있는 큰 길 반대편에 옷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옷가게, 옷을 팔아요. 옷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 하는 건 삼성이 하는 옷가게예요. 그래서 옷가게인데 거기 1층에 식당이 있어. 식당에서 1층에 식당이 우리 가족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1층에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있다가 그 식당 구조가 좀 재밌는 게 식당하고 옷가게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뭐 진짜 식사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칵테일 먹을 수도 있고 뭐 커피 먹을 수도 있고 식당이 좋고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거든요. 거기에 바로 옷가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옷가게만 있는 거 아니고 막 미술 작품도 팔고 뭐 인테리어 작품도 팔고 막 남자 옷도 팔고 여자 옷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히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김선아가 자기는 피곤하니까 애들 데리고 조금 돌아다니라고 그러는 거서 내가 정가연 붙들고 이제 음식 나오기 전에 이제 쭉 갔었죠. 그래서 이제
1층부터 해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이제 여자 옷 섹션 보다가 이제 남자 옷 섹션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갔는데 거기 삐쭉한 남자 두 명이 이렇게 뻘쭘뻘쭘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키도 커. 한 170, 작게 봐도 175고 175, 8, 뭐 한 180 정도야. 남자애도 키 크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호리호리해. 그리고 생긴 게 또 멀끔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보고 저 반대편에 SM 있으니까 아이고 SM에서 연습생 뭐 왔나 보다. 뭐 이렇게 뭐 회사에서 옷 사주나 보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멀끔한 남자인데 두 명이 이제 갑자기 그 일반인 남자가 한 명 오더니 그 걔네들이 아마 로드 매니저인가 봐. 걔들이 야 여기는 협찬 되니까 너네를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아 SM 연습생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했고 했는데 걔네들이 뭐 고루고루 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다 이제 보고 이제 김선아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뭐냐면 이제 음식이 왔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알았어 자기야. 그리고 이제 가연이 그때 가연이가 초등학생 때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인 가연이가 초등학생 때니까 진짜 그때 엑소의 최전성기였던 거죠. 엑소의 최전성기.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겠구나. 10년 전. 엑소의 최전성기. 그래서 그때 이제 하고 알았어 해가지고 딱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구조가 좀 독특해서 이게 1층에 식당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인테리어 가게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자 옷 가게가 있고 여기서 올라가서 구름다리 비슷하게 건너면 남자 옷 가게가 이렇게 있어요. 좀 아주 구조가 독특해요. 남자 옷 가게가 있고 여기서 걔네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구가 야외 계단이 되게 멋지거든요. 야외 계단으로 내려와서 빗들로 1층의 식당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 계단으로 이제 여기 매장의 문을 딱 열고 탁 나오는데 거기가 절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이 아닌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가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도 딱 지민이만한 여자애들이. 지만이가 갔다는 게 아니고요. 지만아 혹시 뭐 좋아하는 보이 그룹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노라조? 유비? 그걸 하여튼 뭐 딱 좋아하는 보이 밴드 없어. 어쨌건 그 딱 지민이만한 여자애들이 여기에 서 있는데 그럼 생각해봐. 사람들이 많으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도 들려야 되잖아. 그게 더 무서워. 무슨 말 알겠어요? 얼추 잡아도 100명이 넘어. 무슨 말이야? 얼추 잡아도 20대 초중반의 여자애들이 100명이 넘는데 조용히 엄청 무섭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뭔가 사람이 많으면 시끌시끌해야 뭐 사람이 있나 보데 거기 그런 곳이 아니고 거기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인데 거기 100명 정도의 또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 거기서 조용하게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휴대전화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삼성 휴대전화 이렇게 막 이렇게 전광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딱 들고 여기에 엑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때 걔들이 엑소였구나.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엑소. 자, 엑소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밖으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밖으로 그러면 연예 기획사에서 보이밴드를 만드는데 그럼 당연히 그 보이밴드는 내향적이어야 되겠어? 외향적이어야 되겠어? 외향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우리는 엔도예요. 뭐 이상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엔도예요.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엑소 뭐 저렇게 지은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 알겠죠? 하여튼 그때 엑소를 내가 처음 만났네요. 됐죠?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에 이제 이 반응 엔탈피를 실제로 어떻게 연산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그부터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오. 이지용이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니에요.